예, 사주 강론. 오늘은 144페이지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보는데 141페이지 사업운 재물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내용은 없는 거라서 제일 마지막 내용만 좀 중요하겠네요. 나는 나에게 사주 봐달라고 하는 사람의 사주만 봐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아무 사주나 보면서 하시겠지만 굳이 제가 누구 사주가 궁금해서 먼저 물어보고 같진 않죠. 그들의 요청에 의해 사주를 읽어줄 뿐이다. 물론 이때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죠? 정확한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게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그런 걸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 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정보들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일반 분들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뉴스에 한 세 꼭지 정도 뉴스가 나오면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제가 아는, 특히나 경제적이거나 경제나 그런 면에,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면에 있다면 제가 아는 내용일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정보 중에서 정말 핵심은 빼더라도 그분한테 필요한 걸 제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내담자는 상담 내용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를 주고 이렇다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나의 상담 내용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알아서 누구니 세길 불러봐 사주 봐줄게 해서 막 말해 줘봤자 어차피 안 들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짓을 왜 하겠느냐 이런. 그리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안 들을 거 제가 알아서 미리 사주를 봐준다는 건 뭐다? 그냥 어찌다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공부할 거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일단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제 144페이지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요것도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책에 실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육아와 약국을 병행하는 문제를 놓고 걱정하던 약사분을 컨설팅했었다. 출산 직전까지 일했고 산후조리 3주 만에 바로 복귀했다고 한다. 직접 개업한 약국이라 애정이 남다르고 남편이 공부 중이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다 보니 더 고민하는 것 같았다. 아이가 이제 막 30개월을 지났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손을 빌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단다. 약국을 그만두고 직접 아이를 키워야 할지 계속 일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사주라도 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약국 그 상가를 사서 거기 개업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남편분은 공부하고 있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을 자격증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못 버는 상태. 그래 자기가 안 벌면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애를 중시해야 할지 자기가 안 벌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더 중시해야 될지 이런 걸 묻는 거죠. 어떤 분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필자는 저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판단을 맡긴다. 식신, 인성, 재성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 필자가 어떤 말을 한들 결국에는 본인 마음대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약국을 개업했던 시기인 5년 전에는 식신운이어서 재성운으로 연결됐었는데 이제 식신운이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 식신이 쟤를 그러니까 생하기 때문에 식신운에서 움직이면 재성으로 돈을 버는 대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식신운이 끝나면 내가 움직임이 약해지겠죠. 그럼 재로 연결되는 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운이 끝나고 나서는 작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계속되던 식신운이 끝났으니 본인의 노력으로 재성을 이루는 것은 이제 운이 다 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식신운에서 막 움직여서 재를 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식신운에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 그 다음 식신이 지나가 버리면 내가 움직여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형태로 가는데 이분은 약사시니까 다른 방법이 크게 없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다만 인성운이 좋게 이어지고 상가가 본인 소유라고 했으니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임대료와 임대 수익을 얻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부군과 궁합을 보면 아내가 돈을 안 벌어와야 남편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이므로 임대를 줄여서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해준 건 이거죠. 와이프가 돈을 벌어오면 남편분은 절대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공부 안 하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냥 뭐 5년 했는데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앞에도 했었는데 뭐 공부 어떤 자격증 딴다 뭐 된다 해가지고 그 5년 이상 공부했는데 안 됐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6년에서 됐는데 그럼 그냥 뭐 그러니까 5년 동안 놀다가 1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와이프분이 돈을 안 벌어와 버리면 오히려 남편분이 분발할 거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특히나 합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후에 문자가 이렇게 했죠. 잘 지내시죠? 덕분에 너무 행복하네요. 남편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연구소에 취직됐고요. 상가는 임대료 잘 들어오고 있어요. 지인의 시인에게 넘겼는데 들어보니 자기가 할 때보다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임대료는 들어오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편은 공부하다가 그냥 취업을 해버린 거죠. 와이프분이 더 이상 돈을 못 번다고 하니까. 그죠? 그 상가가 자기 건지도 와이프 자기 건지도 말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일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놀면서도 임대료도 들어오고 이제 남편이 돈도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시점 되면 또 이분이 일하러 나가시겠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부동산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대운과 매매운. 임대운이 있거나 매매운이 들어온 사람은 말 그대로 부동산 임대를 하면 잘 됩니다. 매매운이 있거나 매매운이 들어온 사람은 매매가 잘 이루어지죠. 다만 매매운이 있다고 해도 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중간에 편재운이나 정재운의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재운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운이 없으면 재는 어떤 목표나 계획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부동산 갖고 있을 때 누가 팔아라고 말하면 안 팔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재가 없으면. 그런데 재운에서는 어떻다? 팔아서 내가 이거 이제 뭐 적당히 팔 때도 됐네 하시든지 어떻게 그걸 팔아서 뭘 할게 생각나든지 하면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팔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재운의 여부예요. 재운이 필요한 여부고 재운에서 잘 이루어지는 형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있다고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팔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그렇죠. 가격을 낮추거나 중개 수수료를 더 준다는 등의 노력 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할 때 내 부동산 운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걸 팔 수 있는지 못 파는지가 정해지고요. 실제 운이 들어왔다고 다 파는 건 또 아니죠. 보통 그 부동산 거래라는 거는 그 임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임자가 있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부동산 거래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운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임대가 잘 나가지 않거나 임대료를 제때 안 주거나 인사사고 등이 나서 사건이 있을 때까지 그 부동산이 쓸모 없어져 버리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운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걸 뭐 올려서 팔겠다고도 할 수 있고 임대해서 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잘 안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상가나 주택이 아닌 땅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운이 없는 사람이 건드리면 멀쩡하던 땅에 도로가 나서 땅이 반으로 갈라져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런 케이스 되게 많습니다. 내 땅이 이렇게 딱 생겼는데 갑자기 도로가 이렇게 나버려요. 운이 좋은 사람은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그럼 이걸 다 쓸 수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 깔리고 여기 잘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수용되면 할 수 없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에 뭐 이상한 거 혐오 시설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거기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어떤 분은 맹지의 땅을 샀는데 맹지에서 그러니까 맹지에 길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길 있다고 길 잘 붙었다고 샀는데 길이 확장되면서 땅 다 날라가 버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땅 밑으로 터널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팔 수 없게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부동산 운의 여부는 투자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 아까 그 약사분 추가 상담 내용이 있어요. 추가 상담을 했는데 상가로 임대 수입을 얻다 보니 욕심이 난다고 했다. 상가를 더 매입해 제대로 임대업을 해보는 건 어떨지 물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임대업인자가 팔자 있는 게 아니라서 운에서 들어오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애 좀 키우고 다시 약사로 복귀하셔야 해요. 싫으시겠지만 평생 돈 벌어야 할 팔자예요. 이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것도 사주를 보면 보이니까 제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두세 개 정도를 더 사서 그 이제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나가고 해가지고 끝내 마이너스 봤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말해줘도 뜨냐면 사람은 그냥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나쁜 게 계속, 나쁜 일은 희한하게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은 잘 없는데, 좋은 일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망할 때 크게 망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거죠.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그러니까 방금처럼 다 말아먹고 나서 경고해서 말아먹고 나서 그 다시 왔어요. 5년쯤 후에 다시 연락이 온다. 중간에 SOS를 청할 것도 하지만 자기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보통 중간에는 안 물어봐요. 말 안 듣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봅니다. 중간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럴 때는 안 물어봐요. 다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와서는 정말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하고 똑같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처리가 안 될 시점에 오면 또 물어보는 거죠. 난감합니다. 다 말아먹고 나서 오니까. 근데 이게 뭐다? 이거 역시 또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사주대로 사는 거고. 만약 이분이 본인 사주를 모르고 위에 같은 일, 그러니까 이게 상가 사서 임대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가격은 더 떨어져 버리고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기분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알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자기 탓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기분하고 왜 이렇지? 왜 안 팔리지? 임대는 왜 안 들어오지? 이렇게 그냥 왜 그렇지 하면서 피 같은 돈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기분 어떤 게 더 최악이겠습니까? 사람은 그래도 탓할 때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탓할 때 없이 계속 흘러가 버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담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떤 투자 관련해서나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보면 운에 따라서 그냥 흐릅니다. 대부분 운에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나아서 꼭 그 주변에 괜찮은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본인 사주를 봐서 어느 시나리오를 써놓고 하시면 나중에 멘붕도 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접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나쁜 일도 알고 당하면 당할 만합니다. 어쩔 수 없다 하면 되니까요. 이게 뭐 사람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알고 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당하시면 이게 무너지세요. 정말 무너져 버리세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마치겠습니다. 예.